네, 험난한 시장 속에서 이분과 함께라면 외롭고 슬프지 않습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초에 방송을 출연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세미나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방향대로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제서야 약간은 좀 가시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사실상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시점에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만큼 오늘도 팀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튼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 상담을 진행함에 앞서서요. 먼저 한 주간의 이 시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팀장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원래는 제가 매주마다의 매매가랑 전세가 상승률과 하락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시장 컨디션을 한번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이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지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에는 실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오면서 이와 같은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주식 추세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강남 4구, 약간은 서울시 전체 부동산의 바로미터 같은 존재죠. 이 강남 4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횡보를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요. 매매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가라든가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다주택을 지니고 계신 분들께서 힘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입주 폭탄이 터지게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의 시그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9년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약 2013년도에서 14년도께쯤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풉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서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분양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 쪽으로 기울어서 2018년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해 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한 4월에서 5월 정도를 지나면서부터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량을 보시면요. 작년 여름께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거래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폭발적으로 깔아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그널은요. 시장에 물량이 없는데 거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는데 거래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는데 거래가 없다는 것은 매수인들이 그 매도 호가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수인들이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해지는 것은 매수인, 돈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팔려고 물건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물건을 내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고정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세금의 우려가 크다던가 이와 여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매도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수인들이 가격에 응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뉴스도 한번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본까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이어왔던 일본까지도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돈이라는 요소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국내 역시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제 2018년 수정 전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후퇴. 이와 같은 경기 곡선에서 약간은 후퇴해서 침체까지도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 가을이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와 연동하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러한 신호는 절대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요. 이제 수도권 그리고 도심 쪽, 각 지자체별 주요 도심 쪽은 그나마 버티면서 안전한 수요를 계속해서 응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도시들에서 벗어난 고흥, 남해, 군위 같은 군소 지역들은 계속해서 인구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는요. 지역이 소멸할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미나 오신 분들께.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세율이라던가 이런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는 조세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과표를 현실화하자는 움직임이 분명히 먼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뉴스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세 강화를 하는 것은 유력하지만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공정가액이라고 해서 실거래가의 50~60%에서 70%까지만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거의 90에서 100%까지 실거래가를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종부세라든가 보유세가 커지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 경기 부동산적인 부분들을 같이 융합을 시켜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셔야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간의 시장 컨디션과 주요 뉴스들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